아, 몸살이 나가지고 타이레놀 콜드 하나 먹고 예, 요 전에 실패했던 강목명세서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강목명세서 어 강목이란 거 일반 기업도 쓰나요? 공공기관만 쓰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강목명세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예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짜는 거를 이제 뭐 실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 해가 바뀌기 전에 이제 실제로 그 회계 연도가 오기 전에 미리 짜는 게 맞습니다. 미리 연말쯤에 짜서 11월, 12월쯤에 짜서 책자를 만들어서 뭐 안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미리 그 기관의 총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계획서고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결산서라는 게 있겠죠. 이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책자도 있는 거고 결산서는 제가 안 만들었고요. 강목면세서만 제가 만들어서 지금 이게 한 3, 4년 이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한 3년 이상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살 들긴 드는데, 물론 IPDI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 IPDI에서 파생시킨 새로운 강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강목 면세서가 이제 코이카의 강목 면세서입니다. 개발비와는 일단 우리 저의 이제 스승이자 코딩 구루이신 이제 전다민 과장님께서 앞서 강문면세서의 초안을 잡으셨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몇 가지가 이제 테크닉이 이미 성립이 돼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현재 형태를 점점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이게 아마 2회차, 아마 2차년도 정도의 이렇게 형태가 잡힌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 잡힌 거고 지금은 여기서 변동 없이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린터 레이아웃까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즉석 바로 인쇄만 하면 되게 항목을 다 세팅을 해주는 거라서 이거보다 더 편리한 건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되게 즐거웠고요. 되게 도전적이었고 지금 와서 다른 거에 비하면 테크니컬리 조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로 설명하는 거 보면 생각외로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개념상으로는 조금 이게 이해가 잘 될까 하는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보시는 이 부분이 다 숨겨져 있는 시트고요. 실제로는 2개 정도 입력 폼이랑 취합 결과 이 정도만 나올 거고 나머지는 다 숨겨지는 이제 뒤에 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면에서는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각 항목에 대해서 파일이 각각 작성하는 거라서 한 명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작성하는 거라서 파일 자체가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기 위한 이제 세목별 작성 목록이랑 시트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놨고요. 여기 지금 다 날리고 2개밖에 없는데 이제 대표적인 국별 사업 하나랑 일반적인 우리 공공연구 같은 일반적인 항목 이렇게 딱 2개만 남겨놨는데 이게 한 1000줄 있어요. 저희 회사는 1000줄 정도 있으니까 파일이 1000개로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써서 내면 저희가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합 메뉴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한 명이 쓴다고 하면은 사실 취합 메뉴 같은 건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일단 파일이 쪼개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파일을 쪼개는 그 매크로가 있고요. 그래서 파일을 쪼개면서 필요한 부분을 다 풀 세팅하기 위해서 여기 파일명이라고도 있죠. 파일명까지 다 세팅해서 손쉽게 자기 파일을 찾기 위해서 오름차순 기준으로 이쁘게 파일이 쪼개지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항목을 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줄 국배능력 사업 같으면 이제 어떤 규정을 인용해서 쓰게 할 것인가 해서 규정을 제가 총 5개까지 인용을 할 수 있게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국배협력 사업 같으면 전문가 파견 사업의 9버전, 그 다음에 개정된 버전, 그 다음에 용역 경비 상정 기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강목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기타, 요 정도 이제 5가지를 최대한 많이 규정을 인용할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일반 항목은 말 그대로 일반 규정이랑 그다음에 기타 요 정도. 참고로 기타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개수 조정 같은 겁니다. 뭐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딱 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들만 남겨놨어요. 자, 이렇게 규정도 사전에 각 파일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목명세서는 이제 통칭 뭐 관항목 뭐 이렇게 관항목 세목 이렇게 나가는데요. 기관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준이라고 하죠. 레벨링은 다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카의 강목명세서를 설명을 하자면 사실 특정 공공기관의 강목명세서를 개발하시는데 약간 인사이트가 좀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막 세세하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컨셉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일을 쪼개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관항목이라고 하는 통칭 준이 레벨링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규정 어떤 규정을 인용하게 할 것인가 이 규정이라는 게 결국은 산식이에요. 산식의 모음인데 어떤 산식 모음을 할 것인가를 허락할 것인가를 일단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명도 정리하고 이제 작성부서나 편성부서 여기 관리부서라고 돼 있죠. 관리부서도 정의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파일명 안에서 다 알아서 자기들이 어떤 파일을 골라서 써야 될 것인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표로 설명하면 되는 건데 관리부서를 넣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강목명세 작성할 때 이제 관리부서도 이제 한마디로 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 쓰는 부서라는 걸 명기해야 되는 강목명세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관리부서를 언급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인용이 되니까 저희가 지금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국별 사업에 대해서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없는데 이제 국별 사업은 코이카에서는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마스터 파일을 인용을 해서 나중에 마스터 파일 설명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IPDI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복잡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최대한 인용해서 강목을 쓸 수 있게 특수 시트를 제공을 합니다. 특수 시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특수 시트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요걸로 구별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보여만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공공요금이라고 지금 제가 샘플링을 해놓은 이 일반 과목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의 응용이 이제 국별협력 사업인 거지 국별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을 시키면은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가면서 요 각각의 설정에 따라서 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정리해 저는 두 단계로 나눴거든요. 일단 파일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파일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 국별용인가 아닌가 국별용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최종 세팅을 다르게 하는 그 두 단계로 나눠서 강목 파일을 만들게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코드를 딱히 보실 부분은 아니에요. 보실 부분은 아니고 되게 지저분한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공공요금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기본 강목이라고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사전 세팅인데 여기서 국가 나와 있죠. 국가는 저희가 이제 규정이라서 이제 국별 사업에서 쓰는 거라 뭐 그냥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왜냐면 그 국별협력 사업에서는 이제 가나를 선택하면 가나에 맞는 이제 미화 기준을 써야 돼요. 일식비 이런 걸 다 인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될 때 국별 사업에 대한 각각의 파일이 생성될 때 요거에 맞춰서 세팅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 사실은 일반 강목에서는 필요가 없다. 요거는 생략. 부서는 당연히 부서 시트는 테이블은 하나 필요하겠죠. 왜냐면 부서명이라는 게 지금 이건 부서 코드는 우리 인사 시스템에서 갖고 온 건데 그다음에 적용연도 있죠. 이렇게 해서 부서명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부서명은 미리 테이블을 해놓고 여기서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물론 입력한 것도 방법인데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다 드롭다운이잖아요. 드롭다운의 기준은 여기다. 그래서 부서 시트는 하나 따로 챙겨 놓으셔야 이제 두고두고 이제 인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이 지금 아까 보신 여기서 우리가 규정 5가지 최대 5개까지 인용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구 전문가 파견 사업 지침, 그 다음에 신 전문가 파견 사업 지침, 용역경비 상전 기준, 특정 부서 소관 기준, 이제 거기서 이제 커스텀 해달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일반 강목 작성할 때 필요한 규정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개수 처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사실을 오늘 상당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일단 왜 이 모양인가는 뭐 차차 설명을 하더라도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산출식이라는 게 있고 그 산출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M열이나 N열 보시면 이렇게 단가 투입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단가가 33만 원이고 이제 A1이다.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잡아 주셔야지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전다빈 과장님이 이제 이것도 구글링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지금 요 산출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A 달러, B 달러, C1, D1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산식 있잖아요. 여기서 A, B, C, D에 들어가는 값을 알아서 말 그대로 이 문장을 계산해주는 펑션을 구글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응용해서 이제 강목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요렇게 사전에 정의를 다 해놔야 됩니다. 강목에 쓸 산식, 강목에 쓸 산춘식을 여기 이렇게 다 정의를 해놔야 돼요. 요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이 산출식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명을 하고 규정의 세부 준위를 설명을 하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 산출식만 고를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산출식이 이제 A 값, B 값, C 값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완성된 계산식이라는 게 생기고, 그거를 그 펑션이 구글링에서 가져온 그 펑션이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라서 산출식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핵심은 산출식이다. 요거를 사전에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다시 올 거예요. 왜냐면은 드롭다운 그 뭐니 유기적으로 변해지는 그 상중하로 연결되는 그 드롭다운 때문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왜 이게 이 모양인지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요 산출식이 핵심이라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제 기억에는 유형이 아마 유형이 폐기돼 있죠. 유형은 지금은 초기 컨셉이었으니까 이거는 제가 안 지웠을 뿐이지 그냥 이제 의미 없다라고 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합폼이란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작성한 게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각각이 쓴다고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있는 취합폼, 입력폼이랑 거의 같은 형태지만 여기는 값만 모이지 안에 있는 모든 함수가 다 깨져 있어요. 단순하게 값만 모여 있을 뿐, 형태만 같고 값만 모였지 함수가 살아있지 않고 드롭다운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모이기만 해서 이 취합폼이 이 취합폼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취합 결과에 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걸 지금 다 해버리면 되게 9,000줄이죠.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날리고 보여드릴게요. 자, 한 줄만 딱 살려놓고 이 취합 결과로 가면 이 피벗이 심플해지죠. 요렇게 요 시트로 갈 때마다 피벗이 새로 고침 되도록 시트 자체에다가 시트 액티베이트 키로 걸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워크시트 액티베이트 할 때마다 이 피벗을 새로 고침하고 여기를 이제 서식을 다시 잡아주도록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줄 있으니까 딱 한 줄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개수 조정 한 줄만 살아있는데, 아까 같이 되게 많았으면 9,000줄 있었으면 사실상 강문면 써서 한 권이 딱 뚝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취합 결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취합을 하기 위한 별도 메뉴, 이거는 제가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쓰기도 하는 건데, 뭐 중간 집계를 해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베트남 담당이다, 아니면 뭐 동남아 일실이다, 그러면 동남아 일실의 강목을 다 모아서 점검해야 되는 중간 관리자가 있잖아요. 차석분들, 그분들이 이제 이걸 써서 취합을 해보고 자동 취합되는 걸 보고 뭐 누군가 잘못 썼다, 너무 심플하게 썼다, 너무 복잡하게 썼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고, 저도 이걸 쓰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러 개 파일을 취합해서 여기 취합 폼에 값만 뿌려주는 겁니다. 값만 뿌려줘서 이 취합 결과 피벗 테이블이 인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파일명 같은 거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버전명을 표시 왜 하냐면, 버전명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라고 넣어놓은 이 P1, 이 버전명인데, 강문명 써서 양식이 한번 정해지면은, 이것도 지금 3년 4년 쓰고 있다고 하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파일이 계속 어디 남아서 돌기 때문에 작년 거 참고하다가 작년 파일을 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작년 파일 열어놓고 그대로 쓰다가 참고해서 쓰다가 내는 걸 실수로 작년 파일을 냈다. 근데 그게 취합이 되면 안 되겠죠. 파일이 10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파일을 취합했을 때 여기 버전명이 이제 인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1년 정부안을 쭉 쓰는데 갑자기 유튜브라고 나왔다. 그러면 잘못 파일을 낸 거겠죠. 20년 정부안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잘못 낸 거죠. 그래서 정부 버전명을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놨다. 요게 생각으로 되게 킬러 컨텐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말씀드렸고, 피벗 테이블, 결과를 보기도 하고, 이 자체 여기 보면 프린트 레이아웃이 있고, 파일 레이아웃이 있어서, 프린트 레이아웃을 누르면 간단하게, 진짜 인쇄에 딱 최적화해서 뽑았을 때 이쁘게 나올 수 있게 몇 가지 장치가 작동을, 안배가 이제 먹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전 세팅이 끝났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되죠. 입력을 하는 모든 함수랑 이제 드롭다운과 모든 거는 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예요. 짠. 조금 확대했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건빨인데, 건빨 좋아하죠. 슬램덩크의 색상, 북산의 색상인데, 색상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저는 되게 하이라이트하는 타입이라서 보시다시피 되게 비비드하죠. 비비드한데 색상은 엑셀에서 색깔이란 거는 일단 기능적으로 확실하게 중요한 요소고요. 중요한 요소라서 저희가 제대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특히 매크로 쪽에서 색상이란 거는 상당한 트리거랑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색상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설명할 때 되게 쉬워요. 까만색은 알아서 써지는 거고 빨간색을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미 화면에 까만색과 빨간색이 이게 비비드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딱 나오죠. 실제로도 이제 까만색 부분은 잠금 처리라서 클릭이 안 돼요. 빨간색 부분만 클릭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양식을 한번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단연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설명 안 해도 빨간색 쓰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 양식을 설계하시는 분이 그 기관에 어느 정도 저처럼 이것저것 다 이제 특정 사람이 한다더라 하고 하면 그 사람의 만의 색깔이란 게 좀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빨간색은 입력하는 걸로 쓰다더라, 뭐 까만색은 자동 입력하는 걸로 한다더라 라든지, 혹은 이제 어찌됐건 딱 그 사람만의 디자인이 있으면 그게 다 결과적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이란 것도 딱 그 스타일이란 것도 좀 딱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양식 만드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자신만의 그 브랜딩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찌됐건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있는 게 낫겠죠.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양식은 까보면 제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항상 비슷한 스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이제 한번 왼쪽 좌상단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일단 강목 양식 버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생성하는 코드 중에 양식 버전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인풋 박스를 받아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제가 쓰면 여기 자동으로 꽂히는 거고, 이게 취합 메뉴에서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용도로 있다는 거. 그렇고 지금 여기도 갈 때마다 바로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순 정렬, 열너피 초기화, 이거는 대부분 잘 안 쓰시더라고. 근데 뭐 어찌됐건 필요하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이 필터를 오름차순을 걸었다가 말았다가 하기도 하고 해서 기본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확대를 해도 저로 가다 돌아오면 다시 기본 값으로 돌아오게 제가 액티베이트에 걸어놨죠. 이런 식으로 강목이란 거는 되게 깔끔하게 써야지 오류가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쓰는 몇 가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확대 축소 왔다 갔다 하면은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항상 초기화 할 수 있게 해놓고, 열 넓이도 제가 넓힐 수 있게 해놨어요. 필요하면은 넓혀서 이제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기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제가 평소에 오름차순을 어떻게 걸었든 간에 이제 다시 기본 우리가 파일 열었을 때의 정렬순으로 되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열 넓이를 막 제멋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 그런 두 가지가 간단하게 있다. 그 다음에 작성 방법, 참고사항, 주의사항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로도 있고 말로도 하겠지만 양식 안에 직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씩 다 읽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아무리 써도 사람들 안 읽어봐요. A에서 A, E열을 각각 입력해서 산출 공식에 따라 AJ, AP 안 읽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색상 이런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는데 빨간색만 고민하시면 된다. 그래서 왼쪽이 뭐냐? 여기 지금 복사하는 거죠. hand 컨트롤. 이제 이것도 hand 컨트롤이라는 워딩도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정한 거예요. 제가 정의한 거고 제가 만든 양식은 다 hand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양식을 보시는 분은 hand 컨트롤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 이거 복사한다는 뜻이구나. 복사 삭제 뭐 이런 거겠지. 여기 지금 다 복사만 있고 삭제가 없죠. 왜냐면 강목에서는 삭제를 안 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값을 안 갖고 오면 취합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를 넣었다가 멀쩡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양식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삭제는 되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삭제를 합리적으로 할까? 라고 의심을 해보면 안 하는 게 정답이라서 나중에 저희가 알아서 취합을 해서 값을 갖고 올 때 표시시킬 때 그런 부분만 저희가 알아서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삭제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기능 선택 이제 복사할 일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실제로 복사를 하겠죠. 자, 5행을 아래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됐다. 이게 다예요. 이거는 고민 안 하시겠죠. 넘어가면 까만색 아무도 관심 없어요. 왜냐면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이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걸 열었을 때 이미 관항목이란 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관리 부서까지 다 정해져 있어서 입력을 사실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파일이 쪼개졌을 때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을 시킬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걸 입력을 시키는 순간 다 꼬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만 제공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합니다. 실제 사용 부서 예산관리부서는 당연히 예산실인데 실제 사용하는 건 이게 여기가 정보화죠. 그러니까 저희 부서니까 정보화 21년도 건데 그 당시에는 정보화 운영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보화 운영실이라고 해주고 이것도 다 드롭다운이에요. 드롭다운이라서 뭐 직접 칠 수 있게 하는 이게 결국은 드롭다운의 역할은 두 개예요. 여기서 진짜 고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직접 쳤을 때 맞나 안 맞나를 확인시키는 용도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그제서야 찾아보던가 하겠죠. 정보화 치고 아래로 치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막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해주는 그 기능이 사실 드롭다운의 이제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과목 구조 상한데 과목 구조란 건 이미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의 공공요금 제세라는 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뭘 더 필요 없어. 그냥 쓰면 되는데 공공요금 중에 무슨 요금인지 뭐 전기세인지 인터넷인지 전화인지 뭐 SNS SMS 문자인지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쓰는 건데 그걸 드롭다운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걸 드롭다운으로 주시면 그걸 다 사전에 조사를 해야 돼. 물론 작년 항목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거를 드롭다운화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합니다. 그건 기관의 규모나 항목의 내용에 따라서 되게 전형적이다. 그럼 드롭다운을 줘서 진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드롭다운 여기서 줘버리면은 이제 정확하게 쓰셨던 항목만 쓰시게 되겠지. 근데 자유도가 없잖아요. 자유도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커스텀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강목명세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명이 쓰냐 여러 명이 쓰냐를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한 명이 쓸 정도로 컨트롤이 확실하면 작년 거 참고해서 확정하면 되고 여기 이 추가 과목 구조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이 쓴다. 저희처럼 막 1000개 파일 만들어서 막 한 200명이 쓴다. 그렇게 하면 자유도를 주셔야 돼요. 자유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상하 구조로 이제 두 가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공공요금이니까 그래서 공과금 전기세면 이제 본부 그다음에 연수센터 자 이렇게 할 수 있게 줘야 된다. 이거 상중하 하하 뭐 줘도 되는데 대중소세 줘도 되는데 저희는 일단 두 개만 줬어요. 두 개 줬고 여기서 더 필요하면은 여기서 이제 괄호 쳐서 하시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개만 일단 줬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근거 규정 한번 볼게요. 근거 규정은 이게 앞서서 여기서 제가 국별사업은 최대 5개까지 규정을 인용할 수 있게 해놨고 지금 일반 강목은 2개를 인용할 수 있게 해놨다고 했죠. 이게 일반 강목이니까 2개가 뜰 거예요. 2개가 뜨죠. 최대 5칸인데
드롭다운 자체는 5칸으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나머지 3개는 의미가 없으니까 골라도 의미 없죠. 그러니까 2개가 지금 뜨게 있네. 그러니까 이 드롭다운은 요 형태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죠? 가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반을 고르면 짠 하고 일반에 관련된 게 나오죠. 그리고 기타를 고르면 기타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산출 시트로 되돌아가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렇게 그 상, 중, 하 이제 준위별로 드롭다운이 가변한다고 하죠. 가변하는 드롭다운을 주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 그래서 어딨냐, 네, 수식의 이름 관리자, 이걸 쓰는 거예요. 이 이름 관리자를 쓰면은 뭔가 이제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부서명이다. 그럼 제가 부서명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이라는 거에 소속되는 목록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서명이라고 해서 이 부서명이라는 이름을 인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밑에 걸 인용하게 할 수 있고, 또 똑같이 ODA 교육팀이라는 이름을 정의하고 그 옆에 있는 뭔가를 목록화함으로써 상중하 개념을 상하 개념을 먹일 수 있어요. 부서명이라는 이름을 인용해서 일단 이거를 호출을 시키고, 이 중에서 ODA 교육팀이라는 거를 사전에 이름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ODA 교육팀을 선택하면 그 다음 선택지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름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되게 쉬운 형태의 그런 가변형 드롭다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이름을 지정한다는 게 되게 번거롭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범위가 변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서가 한 개 더 늘었어요. 늘면은 이걸 또 수정을 다 해서 다시 또 이름을 재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드로 하는 겁니다. VBA 코드로 짜가지고 그때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다시 드롭다운을 조사해서 드롭다운을 다시 다 코드화 시켜서 뿌려주면 되는 거죠. 뭐 워크시트 익스체인지, 워크시트 체인지 트리거를 써서 뭔가 값이 입력이 됐다. 자, 부서명에서 ODA 교육팀을 골랐다. 그럼 ODA 교육팀으로 기준으로 다시 이제 워크시트의 값이라는 체인지, 이게 뭔가 변화가 발생했죠.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쭉 훑어가지고 ODA 교육팀의 목록은 이겁니다 해서 다시 드롭다운을 생성하는 코드를 짜서 주면 되죠. 그러니까 코드를 하는 방법이 두 번째라는 거. 세 번째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오프셋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아래로 가볼까요? 자, 이 기타라는 걸 선택을 하면 요 기타라고 하고 있는 이 6개의 산식 여기 있죠. 요 6개를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건데, 자, 요거를 기타를 선택하면 이 6개를 여섯 개입니까? 5개. 5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조금 더 나아요. 이거는 지금 직접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뭐였지? 비번이? 네. 비번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면 이런 함수가 들어가 있죠. 짠. 이 함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으로 가변형을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함수를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세목별 작성 목록. 자, 첫 번째 칸은 일단 세목별 작성 목록에서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고를 때 요 5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 5개를 보여주는 거라서 요거고, 기타 해서 요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지금 2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거 규정, 이쪽이 세부 규정. 자, 이렇게 2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요건 천천히 여러분들 보세요. 천천히 보셔가지고 무슨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일라나? 글꼴 키워볼까요?
저도 사실 구글링해서 쓰는 거라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도 이게 복잡한 거 별로 잘 할 줄 아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서. 형태는 비슷하죠. 옵셋이 있고 맥스가 있고 매치가 있고 카운트 if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위에는 카운트 if가 없고 여기는 카운트 if가 있지. 그 차이가 아까 보시는 이겁니다. 밑에 세 칸. 밑에 세 칸을 굳이 카운트를 해서 제가 카운트 if를 썼으면은 일반 기타 딱 두 칸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카운트 if를 안 썼으니까 여기는 그냥 다섯 칸 다 나오는 거예요. 다섯 칸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는 선택지가 작동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산출에서 그 짓을 했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칸이 밑에 뜨겠죠. 그래서 거기 여기는 카운트 if가 따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카운트 if 한번 봅시다. 그냥 결국은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자 오프셋 산출에 A1 가볼까요? 이건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자,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A1에서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A1 첫째 칸 시작을 해서 일단은 매치를 통해서 ADCB에 있는 걸 찾습니다. ADCB가 뭐냐면 기타 지금 제가 선택했죠. 이거 제가 기타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 08 기타라는 선택지가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08 기타가 있는 거고 그걸 산출해서 A열에서 찾아요. 그걸 매치시켜서 찾는 거. 요게 그 뜻이죠. 그러니까 산출해서 A열에서 기타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칸이 잡혀요. 기술적으로 당연히지만 코드랑 함수는 전부 다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잡아줘요. 그래서 2라는 값이 잡혀요. 매치시켜서 나오는 거는 행의 위치죠. 그래서 2가 잡히고 그 다음에 맥스 함수가 작동을 하면서 최대 값을 잡아요. 동시에 카운트 if가 먹히면 똑같이 AD 이제 기타를 잡으니까 요 2에서 6이라는 숫자가 잡힙니다. 2와 6이라는 숫자가 잡혀요. 기타의 첫 번째 칸과 기타의 마지막 칸이 잡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는 카운트 if 숫자가 잡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A1에서 시작을 해서 기타라는 걸 제가 여기서 선택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잡냐면 세 가지 정보를 잡는데 기타의 시작하는 줄 2, 그 다음에 기타가 끝나는 줄 6, 그 다음에 이게 총 몇 칸인가? 5칸. 요게 잡힙니다. 요걸 잡히고 오프셋으로 이거를 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A1에서 좌표가 이동하게 돼요. 이동해서 요 칸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에서 6까지 5칸을 잡아라 라는 오프셋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프셋 함수는 딴 거 아니라 여기서 상대좌표를 잡아주는 거죠. A1의 상대좌표를 잡아주는데 열과 행으로 컬럼과 로우로 이제 상대좌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총 몇 개의 또 다시 열과 행으로 얼마간의 칸을 잡을지를 이제 총 4가지 변수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상대좌표를 여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프셋 요 함수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인데 결론은 이거다.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를 고르기만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지운 것들 이게 지금 되돌리지 못하네. 한번 껐다 킬게요. 왜냐면 입력 폼에 갈 때마다 제가 매크로가 돌게 해놨잖아요. 매크로가 도는 순간 이 뒤로 가기 기능 이 캐시가 날아가 버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다시 살리려고 해도 안 살려지는 거라 이거는 저장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의하세요. 매크로가 작동하는 순간 뒤로 가기 캐시는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용자한테 확실하게 인지시키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로 가기 위해서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제가 지금 여기 A1에다가 데이라 붙이죠. 그러면 어드민 모드가 켜지면서 모든 시트가 드러나고 모든 비밀번호가 해제가 됩니다. 이거는 관리자용으로 제가 항상 비슷하게 해서 항상 어딘가에 숨겨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꼼수도 있다는 거. 관리자 역할 매번 이제 시트를 초기화할 수는 없으니까 다 숨어있는 시트를 펼치고 비번 풀고 할 수 없으니까 어드민 모드라는 걸 어디다가 숨겨놓고 제가 특정하는 특정 메시지를 이제 명령어를 치면은 알아서 시트가 다 풀리고 비번이 다 풀려서 언제든지 제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펼쳐놓고 다시 접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데이 나이트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아무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감이 오시겠죠. A1에서 상대 좌표는 예를 들어서 구 전문가 시행 세부 시침을 잡았다. 그러면 A1에서 세부 좌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구 전문가 요걸 선택함으로써 2와 그 다음에 마지막 줄 31이라는 걸 찾았고 이게 몇 칸이라는 걸 카운티프로 잡았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드롭다운으로 줘라 라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칸에다가 목록을 주는 게 아니라 함수를 줄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가변형 드롭다운에서 이름 관리자로 이름과 상위 이름과 하위 이름을 정의해서 상위 이름을 선택했을 때 하위 이름의 목록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함수로 드롭다운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록이라고 하지. 목록하게 되면 드롭다운 여기서 원본이잖아요. 원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시는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드롭다운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오프셋 함수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인다이렉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함수를 쓰시면 이름 관리자로 상과 하의 그 이름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인다이렉트 함수를 쓰시면 각각 정해 놓은 이름 관리자를 상과 하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쓰시는 건데 인다이렉트를 쓰는 거는 이제 이름 관리자 기능을 썼을 때 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오프셋을 쓰죠. 이게 훨씬 나은 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유지 관리 개념에서 자 지금 여기에 지금 기타가 5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개 더 넣자고 누가 요청해서 한 개 더 넣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 줄 더 넣게 되겠죠. 6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코드도 물론 가변형으로 짤 수는 있겠지만 코드는 일단 우리가 논외로 합시다. 코드로 드롭다운을 주는 거는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 관리자로 쓰냐 아니면 이렇게 오프셋 함수를 주느냐인데 이름 관리자를 쓰면은 이 5개밖에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6개로 인지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름 정의를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죠. 되게 번거로워요. 진정한 가변형은 아닙니다. 유동성을 적용을 안 되는데 이제 이 오프셋은 알아서 항상 여기서 기타를 선택했을 때 이게 몇 개냐를 카운트를 다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두 개씩 더 하고 뺀다고 했을 때 이름 관리를 다시 해줄 그런 번거로움 없이 알아서 최적의 개수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유용한 방법이다. 3가지 중에 유용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 규정 선택하면 이제 조금 보이시죠? 왜 이게 나오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이걸 선택하면 이게 나오는지 약간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숫자가 있는 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자기가 뭘 골랐는지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어 놓은 거고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안에서도 진짜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용역비 대금을 예를 들어서 용역비나 대금을 주는 방법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7번 수식 썼다 8번 수식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넣어 놓으면 가이드가 조금 더 잘 작동을 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자 제가 지금 하나를 골랐습니다. 일반 수식을 고르고 거기서 첫 번째 수식을 골라서 이 수식은 이제 세부 규정 제가 나와 있는 게 산출해서 첫 번째 거죠. 이건데 지금 요 B가 표시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요 B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는 요 까만색 3개를 보십시다. 산출액은 아직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산출식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출 공식이 있다. 여기서 지금 산출 공식이 A1의 B건 혹은 B회 이렇게 돼서 A, B가 있죠. 그래서 제가 A, B, C, D, E, F, G, H까지인가?
아마 G까지 만들어놨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기에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A1에 대한 그 금액을 쓰시면 돼요. 100만원. 그 다음에 4건. 자, 이렇게 해주면 갑자기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산출 공식이란 걸 지금 불러와서 여기에 지금, 여기도 결국은 이 함수가 vlookup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걸 고르면 이거 기준으로 여기 vlookup 돌 수 있겠죠. 이 지금 AI 열에다가 vlookup이 걸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산출에서 요거를 선택하면은 vlookup으로 요거를 불러오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A1, B건에 대한 숫자를 여기서 넣으면 여기 산출식은 요거에 있는 A랑 B를 요걸로 대치시키는 substitute를 아마 썼을 거예요. substitute 함수를 써서 대치시켜서 산술식을 완성시켜 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산식 문장이 되잖아요. 100만원 곱하기 4건 회가 되잖아요. 이거를 특정 펑션이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 곱하기라는 값, 그리고 100만, 그리고 4, 100만 곱하기 4라는 거, 그러니까 원건회라는 글자를 무시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와 산식만 이해를 해서 산출액을 뽑아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펑션을 구글링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함수, 그 펑션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스텀 함수라고 하지. 커스텀 함수를 설계를 누가 해놓은 거에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산출액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값만 바꾸면 거기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한 거 가볼까요? 복잡한 거 보시면, 자, 4개 들어가죠. 원명 개월 건, 그러면은 일단 100만원 그대로 두고 3명이고 그 다음에 2개월이고 그거를 5번을 한다. 자, 이러면 3천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산출식이 완성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산출식에서 글자는 다 무시하면은 100만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예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3천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나오고, 동시에 자, 여기 감춰놓은 칼럼이 몇 개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감춰놨다고 해서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2회차 사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건 쓰지 말아야지 하는 식으로 정리한 게 폐기했다고 하지. 여기 지금 폐기한 거 이런 거 있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접은 게 있어요. 원래는 사실 없앴어야 되는데,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번거로워서 그냥 접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요거밖에 없다. 집계 여부. 자, 보십시오. 산출액이 뽑혔을 때 지금 3천만이 뽑혔죠. 금액이 0이 아니면 여기를 대상으로 표시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취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줄을 막 1000줄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1000줄을 만들어 놓고 한 칸만 썼어요. 근데 우리가 취합을 1000줄을 해버리면 다 모았을 때 몇만 줄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나온 것만 취합을 하기 위해서 요 집계 여부의 칼럼이란 걸 따로 꼽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출액이 나온 것만 내가 집계를 하기 위해서 산출액이 나온 거를 분간시켜주는 거. 근데 그럼 사실 산출액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금액이 0원이 아닌 것만, 산출액이 0원이 아닌 것만 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그만인데, 왜 굳이 이걸 뒀냐. 여기 보시면 예산 미배정 사업이라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영원 사업이라는 게 존재해요. 국별 사업에 있는 건데, 돈이 없지만 일단 사업은 리스트업이 돼서, 그러니까 그 해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해 일단 사업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연도로 일단 리스트업은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원이라고 해서 집계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원 중에도 집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서, 제가 여기 지금 산식 기준으로 보시면은 추가 과목고자 하에다가 예산 미배정 사업이라고 썼으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출액을 지울게요. 그러면은 비대상이죠. 집계 비대상으로 되는 건데, 영원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은 없지만 집 강목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예산 미배정 사업이라고 쓰면 대상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줄이나마 강목에 집계가 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에 굳이 제가 작성 지침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예산 미배정 사업은 되게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한테만 알려주면 되죠. 지침으로 하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예산을 산출할 건 없지만 어찌됐건 한 줄 딱 들어갑니다.
강목에 한 줄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개념으로 일단 집계까지 우리가 상정해서 강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지금 마침 시트 B번을 풀었으니까 함수를 지금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는 뭐 별거 없고, 아까 보여드렸던 집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는 산출액이 0원이냐 아니냐를 판단시키는데, 우리 코이카 특수성에 따라서 예산 미배정 사업이라는 거를 체크를 한 번 더 시켰다. 그래서 if가 2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함수 들어간 거는 따로 없죠. 여기 좀 가봅시다. 산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ubstitute죠. substitute로 A에 들어간 거, 그 A, B, C, D, E, F, G에 들어간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substitute 해서 각각의 값으로 이렇게 바꾸는 substitute가 중복으로 이렇게 중첩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냥 substitute 써서 하면 되는데 굳이 제가 트렁크 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썼고 이런 부분이 있죠. 왜냐면 나중에 이걸로 이 산출식이 전부 다 강목에 인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소수점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 처리도 해야 돼요. 트렁크는 정수 처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수점, 텍스트는 이제 흔히 말해서 여기 글자가 이제 100만 이렇게 나올 때 제일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한마디로 셀 서식을 정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셀 서식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셀에 붙이는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에 일일이 하나씩 붙이고 싶을 때는 여기다 텍스트 함수를 써서 이렇게 정의하게 돼 있어요. VBA에서는 포맷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게 복잡해지면 별거 없다. 요는 이 A에서 G를 다 이제 산출 공식에서 치환시키는 건 substitute가 중첩 걸려 있는 건데, 일일이 제가 정수 처리와 그 다음에 서식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트렁크와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vlookup, 말씀드렸죠. vlookup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제 산출식인데, 여기 산출식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t evaluate라는 게 있죠. text evaluate라는 펑션 함수고, 이거는 좀 이따가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글링에서 전다민 과장님이 찾으셨다는 그 문장을 해석해서 문장에 있는 산식만 뽑아서 해석해서 계산해주는 커스텀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옆에 있는 요걸 계산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라운드 먹여가지고 소수점 처리를 해서 이제 금액이 깔끔하게 1000원 단위로,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라운드가 매기면은 1000원 이하는 아마 절사하게 돼 있을 거예요. 1000원 이하 절사해서 찌질하게 나오는 이제 1000원 이하 숫자는 전부 다 그냥 1000원 단위로 표시를 할 수 있게 해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뽑혀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 윗부분 잠시 볼게요. 산출액 합계는 그냥 썸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국별 사업에만 쓰는 거고요. 국별 사업에만 쓰는 거라 나중에 설명할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지정이 되면 이렇게 이제 특수히 등급이 나와서 밑에서 인용할 수 있게 또 시키는 거예요. 밑으로 뿌리기 위해서 위에 잠시 호출하는 거, 국가별로 호출하는 건데 일반 강목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산출액과 규정과, 그죠? 그 다음에 산출식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취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일을 다시 열었기 때문에 우리 강목 전체가 나와 있을 겁니다. 21년도 강목 전체가 나와 있는데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죠. 로딩을 하고, 로딩이 좀 걸리는데 로딩 마치고 나서 강목면서 상태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프린터 레이아웃과 일반 레이아웃의 차이를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보시면 이제 강목면서에서도 끝날 것 같아요. 자, 끝났습니다. 봅시다. 되게 많은데 공공요금, 우리 공공요금을 계속 했으니까 공공요금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보시죠. 공공요금이고
이제 보험료 재정보증보험 돼 있죠. 이게 상이고 이게 하예요. 근데 이제 상이고 하가 어디에 가 있냐인데, 이거 지금 입력 폼에, 이거 지금 이동하면 또 로딩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겠습니다. 이동 안 하는데, 아무튼 상과 하의 값이 지금 가공돼 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고, 우리가 상하로 넣었잖아요. 근데 상하를 각각 인용할 수도 있지만 한 칼럼을 따로 만들어서 상하를 이렇게 이쁘게 괄호 처리하고 하이픈 넣고 해서 정리를 시켜 놓을 수가 있겠죠. 상하를.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호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하를, 이게 상이고 이게 한데, 이거를 각각을 지금 피벗에서 가공을 한 게 아니라, 피벗에서 가공할 수도 있어. 물론 피벗에서 가공할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이 배울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하는 칸을 하나를 따로 둔 거예요. 꼽을 쳐놓고 상하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게 정리가 되게 해놓고 그거를 지금 피벗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지금 국별 프로그램 팀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서를 선택했을 때 그 값이 표시가 되는 거고, 지금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식이 완성된 산식이죠. 7만원 곱하기 20명 하고 옆에 있는 140만원 금액 나와있죠. 이제 어떻게 대강 어느 셀을 호출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대강 아시겠죠. 실제로는 이 7만원 곱하기 20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칼럼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다 서브스티튜트를 하고 뭐 텍스트 트렁크를 넣으면은 최종적으로 이 값이 나오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파일에서 이제 상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서가 쓰고 그게 산식이 어떻게 돼서 값이 얼마다 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쫙 바텀에서 올려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요 산식을 정의하기 위해서 산출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일반 강목명수에서의 규정, 산식 모음, 그 다음에 기타 처리할 수 있는 거, 개수 처리. 개수는 별거 없어요. 이제 이걸 했을 때 천 단위가 좀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 조정해서 금액을 줄이면은, 늘리거나 줄이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100만 단위나 이렇게 원하는 딱 최상위 금액 요 2억 1,800만 원을 딱 맞추기 위해서 개수 처리를 할 수 있게 이제 몇 가지 기타 산식을 넣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대상 비대상으로 구분을 해놔서 취합을 할 것과 안 할 것을 해놨죠. 그래서 1000주를 만들든 만주를 만들든 우리는 거기서 실제로 취합할 것만 취합을 할 거죠. 그리고 취합하면서 버전도 확인할 거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취합을 하면 버전을 확인하고 파일명을 체크를 하면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취합을 해서 취합 폼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여긴 다 대상이에요. 여기 비대상이 하나도 없지. 그죠? 대상만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다 값만 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값만 쭉 갖다 뿌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취합 메뉴에서 지금 피벗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이카 강목은 21년도는 9,000주를 취합을 해서 9,000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프린터 레이아웃인데, 이거는 조금 요런 걸로 보는 게 낫겠다. 프린터 레이아웃이 왜 필요한지를 일단 설명드리자면, 위지윅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지윅은 화면에 글자 나와 있지만 결국은 되게 오래된 개념이고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개념인데, 그 화면에 보이는 대로 출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에서 보는 거랑, 이 출력이란 거 모니터 출력도 있어요. 모니터 출력, 그 다음에 인쇄 출력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인지하는 대로 화면이나 인쇄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지윅은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느냐의 개념인데, 저는 그냥 인쇄도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지윅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강목메서에서는 책자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책자로 뽑았는데 글자가 잘렸다. 지금 딱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잘렸죠. 이 상태로 인쇄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로 인쇄되면 망하는 거라서 책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레이아웃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쇄를 했을 때 글자가 잘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석사하기 같은 거 화면, 이게 상하인데, 상이 석사하기, 하가 이건 과정명인데 길죠. 길기 때문에 줄이 2줄 이상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행을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널널하게 하고 인쇄를 하면 무조건 이거는 깔끔하게 글자가 다 나옵니다. 근데 아니라면 이렇게 지금 글자가 잘려서 인쇄가 되겠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을 이렇게 가면서 이 글자 수를 세요. 이 글자 수를 세서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글자 수를 넘어서면 뭐 30글자를 넘어선다. 30글자를 넘어서면 무조건 이건 잘린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행 높이를 늘립니다. 요게 프린트 레이아웃의 정의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행 정리하고 있죠. 행 정리해서 끝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글자 수를 세서 널널하게 해야 됩니다. 되게 아슬아슬하게 하면 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널널하게 해서 무조건 넘어갈 각이다 싶으면은 이렇게 늘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실제로는 한 줄인데 늘렸죠. 이거는 실제로는 인쇄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쇄를 했을 때는 마치 이렇게 두 줄인 것처럼 인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엑셀은. 그래서 되게 널널하게 처리를 해서 늘려놓은 거예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강원문스 책자를 뽑았을 때 글자가 잘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접혀 있어서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최악이니까 행이 늘어나는 것 정도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터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상하가 너무 복잡해서 두 줄 이상 혹은 세 줄이 될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두 줄, 세 줄까지 코드를 하는 거예요. 되게 길다. 되게 길면은 세 줄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두 줄과 세 줄의 길이를 이해를 해서 뭐 네 줄도 다섯 줄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귀찮지만 위에서 9,000줄 한번 내려서 봐야 돼. 봐서 아 오케이 잘 됐구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행간 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린터 레이아웃이라는 코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글자 수를 세서 행 높이를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건 두 줄과 세 줄까지는 코딩을 해줘야 되고 네 줄부터는 수동으로 해도 무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지저분하죠. 이제 이거는 다시 파일 레이아웃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되돌려야만 이제 우리가 다시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손으로 직접 늘린 것 빼고는 다 원상복귀가 됐죠. 원상복귀가 돼서 나와 있는 거고 다시 이걸 프린터 레이아웃을 하면은 이렇게 프린트 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서 지금 인쇄를 하기만 하면은 강문 명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강문 명세서라는 거는 만드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문 명세서를 PDF나 책자로 만들면은 쭉 인쇄가 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특정 기준으로 알아서 페이지를 갈라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 기준으로 새로운 페이지로 개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게 하면은 페이지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항상 그렇지만 첫 페이지에서 목 기준으로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하니까 이제 연소과정 운영이란 목에서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02의 다른 목에서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하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강몸에 있어서 보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이제 적용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필드 설정에 가시면 레이아웃 및 인쇄라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 및 인쇄가 있고 인쇄 옵션에 각 항목 뒤에 페이지 구분선 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체크돼 있죠. 저희 항목은 목이 바뀌면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체크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목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페이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항 기준으로 하고 싶다. 항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필드 설정에 가서 레이아웃에 요걸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거 기준으로 이제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페이지를 여기서 지금 두 개를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항 때문에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목 때문에 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되게 이상하게 들어오면 항 한 줄짜리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이게 인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으로 걸었기 때문에 목에 있는 거는 풀어줘야 돼요. 항 기준으로 페이지가 개찬이 된다. 목 기준으로 페이지가 개찬이 된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거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항을 풀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걸 봐야 돼. 자, 목을 걸었습니다. 목 기준으로 인쇄했을 때 상태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PDF로 뽑을 거예요. PDF로 뽑으면 인쇄 PDF 있나?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전체 항목을 뽑았어요. 전체 항목 뽑아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같으면 한마디로 프린터 그 인쇄 구분선을 안 걸었으면 밑으로 쭉 내려간 거잖아요. 쭉 내려가서 특정 위치를 찾기가 새로운 페이지로 개찬이 안 되면 찾기가 힘든데, 저희가 특정 페이지에서 특정 준위에서 페이지가 지금 여기서 멈췄죠. 멈추고 새로운 목이 시작되면 새 페이지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좌상단에 항상 새로운 목이 나오니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목이 또 나오고, 쭉 가면 여기서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목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강목명세서를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프린트 레이아웃이 아마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DF 뽑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게 행이 늘려져 있죠. 늘려져 있어서 두 줄짜리도 잘 나오게 돼 있고, 근데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글자 수가 애매한 케이스에서 이렇게 아직 접힌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더 눈으로 보면서 최종적으로 늘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 요즘은 글자가 이쁘게 안 나오죠. 요건 세 줄이네. 요건 세 줄인데, 글자가 이쁘게 안 나오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엑셀에서 서식상 이게 깔끔하게 안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서 했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개수 조정 있죠. 개수 조정은 항상 마지막에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개수 조정이 가운데 있다든지 앞에 있다든지 하면은 부적절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넣기 위해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한 칸 차이가 있어요. 개수 조정은 한 칸 앞에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는 한 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상이고 하이픈 기준은 이게 한데, 그죠? 한데 요거를 가공하는 셀이 하나 있다고, 컬럼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걸 가공을 할 때 개수 조정만 띄어쓰기가 없고 나머지는 앞에 한 칸 띄어쓰기가 있어요. 띄어쓰기가 있으면 이 공백이 이 괄호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앞서기 때문에 모든 게 먼저 나가고 괄호가 후순위라서 개수 조정이 가장 마지막에 꽂혀요. 그렇게 해서 개수 조정을 항상 마지막에 위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백과 괄호를 비교했을 때 공백이 먼저 표시되는 규칙을 이용을 해서 개수 조정은 항상 괄호를 먼저 인제해서 제일 마지막에 꽂히고 나머지는 다 공백이 하나 숨어 있다. 그래서 공백 때문에 개수 조정이 밑으로 가고 나머지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글자 오름차순이 작동을 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강목 면세서는 끝났고요. 그래서 요거 해서 이상 없으면 이제 책자 인쇄 맡기면 되죠. 이렇게 이쁘게 해서. 피벗 만드는 건 다 기관마다 다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기관마다 다 다른 거고, 핵심적인 기술은, 스킬은 지금 다 설명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 코드는 사실 보여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저희 기관에 특화된 거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사실 간모면에서는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까지 말씀드린 그 설계, 각 규정의 설계, 오프셋으로 이어지는 그 드롭다운 상하 자유 입력하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가공하고 피벗에 어떻게 뿌려줄 것인가, 이런 짜잘한 팁들, 취합할 때 어떻게 취합해서 대상 비대상을 구분을 할 것인가, 버전을 체크를 할 것인가, 이런 게 강목의 진짜 테크닉이고 코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를 보여는 드릴 건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트에 걸려 있는 거는 강목 산출, 그 액티베이트 했을 때 다시 이제 레이아웃 잡아주는 그런 코드가 조금 있고요. 입력 폼에서 우리가 행복사 하는 거 반응하는 그 워크시트 체인지 코드가 있어서 요건 미리 준비했는데, 복사하는 건 말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로 뿌려주는데, 이제 그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위에 뭔가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복사를 했을 때 그 내용 그대로 같이 뿌려줄 것인가, 아니면 복사하고 지워줄 것인가인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서 지워주는 게 사실 깔끔하고요. 그대로 값까지 복사를 해줘 버리면 몇 가지 신경 안 쓰다가 놓치면은 값이 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다들
근데 일장일단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금액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크로스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각 직원들도 놓치는 거 없이 결국은 금액 안에서 해서 오기 때문에 크게 오류가 나진 않습니다. 지워주느냐는 중요하진 않다.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A1 칸에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 관리자 모드 같은 거 그런 거랑 이제 파일 분할하는 두 단계를 이제 명령은 없는 걸 해놓은 거예요. 물론 코드로 바로 돌려도 되지만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직접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거라서 뭐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리자용 코드라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또 신경 쓰는 거는 또 입력폼이라는 시트명을 임의로 바꾸면 강제로 다시 입력폼으로, 이 코드가 되게 강력해서 이 시트를 선택하기만 해도 강제로 시트명이 입력폼으로 바뀌어요. 제가 아무리 바꿔도 다시 입력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강제로 시트명을 고정시키는 거. 왜냐면 시트명 바꾸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아까 그 화면 축소 확대 비율이랑 항상 상하 스크롤 최상단을 올려서 항상 그 기본 상태로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코드가 세팅되어 있고요. 시트에 있는 건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은 파일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파일 취합하고 그 다음에 뭐 생성하고 하는 그런 거 있고요. 이제 요거는 보여드려도 크게 한 게 이제 아마 매크로를 쓰시는 분이면 일단 파일 취합이나 뭐 파일 생성이나 어떻게 하시는지 얼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이게 코이카에 특화된 거라, 이 양식에 특화된 거라 이제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예, 개념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여기 이거죠. 그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거 구글링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요 펑션 함수가 이제 전다민 과장님이 찾으신 건데, 그 계산해주는, 저희는 이 한 세트를 다 찾으셨는데 저는 여기서 t evaluate 요것만 쓰고 있습니다. 요 작은 함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식을에서 글자를 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 이런 거 빼고 금액이랑 숫자랑 요 사칙 연산 기호랑 요런 퍼센티지 이런 거를 인지를 해서 말 그대로 수식에 필요한 것만 인지를 하고 텍스트를 날려버리고 그걸 실제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괄호 개념도 먹혀요. 여기 지금 괄호 있죠. 괄호 개념까지 다 먹혀서 수식에 필요한 것만 인지해서 계산해주는 그 펑션 커스텀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란 거. 요거는 보고 그대로 뺏겨서, 화면 잘 보이시나? 그대로 뺏기시면 여러분도 쓰실 수 있어요. 구글링 하시다 안 되면은 요 화면 요대로 일시정지 해놓고 요대로 뺏겨 쓰시면 요 펑션 작동해요. 그러니까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 하는데 지금 오케이, 위에 건 딱히 인용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화면 일시정지해서 그대로 뺏기시면 돼요. 그대로 뺏기시면 여러분도 이 함수를 쓰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행 복사해주는 그런 코드, 이 5개, 10개, 뭐 1개 이런 거 복사해주는 그런 코드고, 예, 다른 건 없네요. 프린트 레이아웃 그거 한번 보실까? 프린트 레이아웃은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요게 프린트 레이아웃이에요. 요거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필요하시면 한번 연구해서 해보십시오.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쭉 해서 글자 수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글자 수 카운트해서 행 늘리는 건데 44, 45 기준으로 글자 수 카운트해서 44나 45가 되면 제가 알아서 이제 늘리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글자네. 44글자 기준으로다가 그보다 적으면은 한 줄 처리하고 그보다 많으면은 두 줄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강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양식을 설계하는 거지. 이제 그 양식에 들어간 코드는 사실 보조적인 역할이고,
간모면세서는 이제 입력자가 되게 많다는 거. 전 직원이 각자 쓰잖아요. 전 직원이 각자 쓰고 혹은 최소 부서에서 한 명씩 쓰니까 전 부서에서 한 명씩 쓰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코이카 같은 경우는 한 200명이 같이 쓰니까 그런 케이스를 상정해서 양식을 되게 직관적으로 색상 같은 거나 이런 걸 써서 해주고 추가 과목 구조의 자유도를 주고 이건 유기적인 드롭다운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가공해서 이제 어딘가에 잘 숨겨놨고 그거를 대상 비대상으로 구별해서 취합을 하고 버전 체크를 해서 옛날 파일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